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오늘은 도화살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도화살 이러면 사주세요 강의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얘는 시선을 모으는 힘. 근데 제가 왜 도화살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사주세요 채널 영상에 도화살 영상이 있는데 이게 거진 1년 전에 올린 영상인데 댓글이 엄청 달려요. 저도 도화살인가요? 저 도화살인가요? 네, 저 도화살 있나요? 저는 이 도화살은 어떤가요? 이렇게요. 그래서 연어를 적어주면 제가 그거는 댓글을 다 달아드려요. 지금도. 근데 사실은 도화살이 있고 없고 이게 1차적인 부분이라면 있고 없고가 있어요 혹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쓰임새죠. 쓰임새. 얘를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 혹은 잘 쓸 수 있느냐, 드러나느냐. 예. 근데 얘는 도화살이 있고 없고만으로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우리는 음양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쵸, 가장 먼저 배우잖아요, 늘. 예. 그리고 오행, 뭐 형충, 파해 뭐 이런 것도 배우고, 육친, 십성, 십이운성, 십이신살, 이런 것들 배우죠, 우리 다. 근데 여기서 도화살 이러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기에 속해 있죠. 십이신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챕터별로 보자면요, 도화살은 십이신살에서 연살에 해당돼요. 이게 도화살이에요. 자, 다시 도화살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십이신살의 연살에 해당되는 기운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예요. 자, 이렇게 사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화살 한번 보죠. 여기가 자수인 거예요. 그럼 얘 도화살이거든요. 그 도화살의 조건이 되려면 뭐 여기 미토가 있으면 되겠죠. 자, 많은 이론들, 이건 뭐 더 있죠. 이론들 중에 내가 자수라는 도화살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있어 없어는 됐어요. 그런데 이 12신살이라고 하는 챕터, 이 챕터는요, 사주를 위아래로 쪼갠 다음에 이 아래 것들, 즉 지지만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 천간은 논하지 않아요. 그게 12신살이에요. 그러면 12신살이 잘못된 거냐? 결코 아니죠. 그건 왜? 우리가 막 이렇게 음양이 있고 이렇게 오행이 있어요. 네, 뭐 육친, 십성, 십이운성, 십이신살 이러면 우리는 이 영역,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교집합에 들어가는 이 영역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이신살이 뭐 잘못됐어요가 아니라 어쨌든 십이신살은 지지만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화살이 있는 것까지 오케이인데 위에 임수, 뭐 개수, 임수, 예, 뭐 해수, 이런 사주의 구조에서 도화살인 거예요. 그러면 수기운이 어때요? 수기운의 포지션이 굉장히 강하죠. 요거를 천천히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이러한 사주 구조라면 첫 번째, 도화살로 우리가 지금 빌드업을 했으니까 도화살은 자수로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음양 논할 때, 뭐 예를 들면 임수는 수의 양기운, 뭐 자수는 뭐 체용이 다르고 막 이런 걸 했죠. 그리고 오행 레벨로 가면 수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많아요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 3번으로 확장하면 비겁이죠. 비겁이 굉장히 많고 강하겠네요. 여기까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요거 두 개 보세요. 2번과 3번은
즉 수, 비겁이 편중되어 있는 사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때요? 수기운이 너무 많아. 그래서 2번과 3번, 수기운이 편중되어 있는 사주라서 수기운은 부담돼요. 불편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주는 정균, 어떤 중도를 지키려고 하는 균형 있는 그것이 핵심이란 말이죠. 근데 균형의 관점에서도 벌써 수기운이 불편하고 부담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도화살로 돌아서 도화살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구조의 사주에서 자수, 도화는 어떤 작용을 합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도화살은 시선을 모으는 힘이에요 해서 현대 사회에 요즘에 굉장히 곽강받아요, 얘들은. 그래서 있어 없어 우선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있다라고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쓰임이 어떠냐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수의 도화살이 있다라고 해도 이렇게 다양한 이론의 관점을 함께 접목시켜서 보자면 이 자수 도화살이 길하게 잘 쓰여지기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음양, 오행, 육친, 십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편중되어 있어요. 수기운이. 그런데 도화살로 갖고 있는 기운도 수의 기운이고, 그리고 이 수의 기운이 일지에 있으니 우리가 궁이론적으로 봐도 굉장히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편중되어 있는 자수의 도화살이군요.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도화살이 어떤 작용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래도 수의 기운이니까 어때요? 우리가 음양의 관점에서 응축하는 기운이죠. 수니까 응축하죠. 그리고 시선을 모으는 힘인데 얘들이 뭉탱이로 있어요. 합을 하고 응축하고 시선을 모으는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작용력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왜? 수기운으로서의 작용의 도화살이니까. 하지만 이런 경우는 편중되어 있는 사주여서 이 기운이 다소 길하게 작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도화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 개운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항상 비겁의 기운을 쓰셔야 됩니다 라고 하죠. 이 비겁의 기운을 쓰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선을 모으는 힘으로 도화살로 쓰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겁의 기운으로, 수의 기운으로 쓰세요가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도화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시선을 모으는 힘을 갖고 있구나, 여기서 우리는 한 스텝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주는 전체를 봐야 되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아요. 자수가 있다고 하고 얘는 도화살이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에 오화가 있고 묘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충이고 여기는 자묘, 형이죠. 형, 충에 놓여져 있는 도화살은 음양의 관점, 오행의 관점, 육신, 십성의 관점 이렇게 다 안 보더라도 우리가 합, 형, 충으로만 봐도 이 도화는 어때요, 지금? 충과 형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또 나아가서 여기는 궁이론적으로는 배우자 자리죠. 이게 불안정하죠. 도화살이 좀 불안정하네요. 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도화살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역마살, 화개살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나,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이 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사주는 전반적인 걸 봐야 된다. 앞단에서 음양오행 육신십성을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형충에 대한 예시로도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또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라이브 할 때 시청자분들 사주 감명을 해주는 데 있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여기가
자수였나 이렇게? 이러한 사주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주 보죠. 수일간에, 그쵸? 첫 번째, 수일간. 그래서 우리 뭐 개수일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개수일간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비겁이 많네요. 네. 왜? 임, 수기운, 자, 수기운이죠. 이게 다 수기운이잖아요, 여러분. 네. 수기운이 중주하네요. 비겁 많아요. 수기운으로. 자, 여러분, 이 사주를 볼 때 되게 재밌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8칸이에요, 사주는. 우리가 사주 8자라고 하잖아요. 8글자, 8자. 8개 중에 6개가 비겁이에요. 수기운으로. 자, 이해되시죠? 축이랑 묘 빼고는 다 수기운이잖아요. 비겁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이 사주, 신약사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 저 비겁이 6개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신강한 사주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사주를 직접 보기 전까지 얘기할 수가 없죠. 왜? 월지, 일지를 잃었죠. 신령, 실지, 신령했고 실지했죠. 이 사주는 득세만 한 사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강, 신약을 논할 때는 신약합니다 이렇게 봐요. 비겁이 6개 있다라고 해서 그게 신강하다라고 생각은 들겠지만 막상 사주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요. 이분의 대운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대 정도가 되면 90대운인가? 한 90세 한 요 정도 되면 이때 수기운이 들어와요. 그리고 노년기에 이제 금기운이 들어오고요. 대운이 이렇다라는 거는 대운 초년부터 예를 들어 1대운이라고 할게요. 1대운부터 한 61대운까지는 쭉 목화토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수기운이 많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신강을 논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 사주가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은 대운이 목화토로 쭉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 수기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기운을 쓸 수 있게끔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도화살로부터 여러분 빌드업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도화살이 어떤 작용을 할지, 혹은 내가 비겁이 6개 써서 나는 신강할 거야 라는 이러한 얘기들부터 사주는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체에는 이러한 대운까지도 봐야 우리가 이분의 캐릭터가 어떻겠고 이분의 기륭이 어떻겠고 이분이 나아갈 때와 후퇴할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는 비겁이 많아요. 혹은 난 도화살, 역마살이 있어요. 혹은 저는 무식상에 막 편관이 많아요. 좋아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한 근거들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사주 전체를 보고 들어오는 운까지 다 고려해서 그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많은 기운들 이런 것들 단순하게 이렇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라 한번 펼쳐놓으시고 운과 한번 대입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사주로 보는 것에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영상으로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해주세요. 저는 사주세요.